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3대 증시 일단 이틀간의 하락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혹시나 조금 더 큰 악재로 돌변하지 않을까 했었던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슈가 무사히 지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굉장히 꿋꿋하게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지수도 긍정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1년 기준으로 지수를 좀 놓고 봤을 때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시겠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이슈들 짚어주세요. 네, 경제지표 호조, 그 다음에 실적 호조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3% 상승, 나스닥이 2.6% 상승, S&P 500이 1.5%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 좀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이 모두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타가 5.3% 상승했고요.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28.4% 폭등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8.3% 상승,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가 5.7% 상승, 그다음에 CVS 헬스가 6.3% 상승했는데요. 실적 호조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5.9% 상승, 메터포트가 8.1% 급등, 쇼피파이가 11% 급등을 했습니다. UiPath가 9% 급등을 했고요. 줌인포 테크놀로지가 6.7% 급등, 리제네론 파마스티컬이라고 생명공학 주식이 있는데 6% 상승했고요. 인모드가 7% 상승했습니다. 모더나가 16% 급등을 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EPS 같은 경우는 5.24를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4.58이었기 때문에 58달러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그리고 3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이팔이 9.2% 급등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29달러에서 13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뭐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보다 페이팔 이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비제조업 PMI가 56.7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53.5보다 상회를 했고요. 전달에 지난달 55.3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개선됐고요. 그다음 역시 뭐 미국 경제가 서비스업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내 1.5% 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75에서 4% 정도의 기준금리 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가 상승이 확실히 내려갔다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높게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RBC 캐피탈 측에서는 양호한 어닝 시즌에 향후 이익 전망이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 주식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오히려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짧고 얕은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또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을 보면 또 추가적인 랠리를 좀 기대하게 하는데 여전히 좀 상단에 거의 다 왔다는 시각 주시나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네. 상승으로 인해서 한 짧으면 3일, 길으면 한 5일 정도는 추가 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13,000 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는 4,250에서 뭐 한 그 정도 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좀 나오고 있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13,000선도 테스트를 한다고 하니까 이 숫자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12,000선만 계속 보다가 13,000선에 대한 테스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좋았던 게 또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네. 지난달보다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뭐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어제 이 지표 때문에 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역시 미국 경제는 서비스하고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비제조 PMI가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아졌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뭐 계속 꺾이다가
이 지표를 좀 주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 확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뭐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경기 확장이 지금 이제 침체로 가지 않는다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계속해서 확장이 좀 될 것인지 어떤 쪽에 무게가 더 실릴까요? 일단 침체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침체 경착륙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 급하게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업의 실적들도 그렇고 올해는 역시 올해는 저는 경착륙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미리 반영을 했죠. 미리 다 빼놨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지표들과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올해는 결국에는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내년까지도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경착륙을 예상을 하면서 많이 밀렸었는데 어쩌면 연착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들이 최근에 많이 퍼지게 되면서 좀 증시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요인들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은 총재들의 발언 어제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은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연내 1.5%포인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제 있었던 총재들의 발언과 좀 비슷한가요? 그렇죠.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주식시장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비둘기파적인 물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네. 전형적인 매파지만은 계속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총재들도 그런 성향의 총재들도 계속적으로 이번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공교롭게도 하고 있거든요. 네. 역시 자산 가격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 전망치보다도 거의 한 배 정도 높게 올해 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즉 시장 예상치는 올해 앞으로 FOMC가 3번 남아 있는데요. 3번 남아 있는데 올해 시장에서는 한 예상을 한 0.75에서 1% 정도, 1%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높게 본 것으로 좀 강경하게 좀 인플레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RBC 캐피탈 측에서는 이제 어닝 시즌에 지금 괜찮게 계속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하반기에 눈높이를 높여서 오히려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 맞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어닝 시즌에는 눈높이를 많이 낮추고 그러니까 컨센서스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잘 나오더라도 지금 주가가 잘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이제 이익 전망치를 높여놓으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컨센서스는 하회할 수도 있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눈높이를 높였을 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눈높이를 높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그거의 충격에도 좀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기대가 좀 높으면 실망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RBC 캐피탈 측의 멘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도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진짜 급등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특히 모더나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16%나 급등을 했고 실적도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백신 때문에 결국에는 호실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어제 16% 급등을 했는데 생각보다 EPS 매출은 어느 정도 조금 컨센서스보다 크게 잘 나오지는 않고 물론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지만 EPS가 굉장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16% 정도 급등을 했고 노바백스도 한 6% 중반대 백신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3개월 내 최고치 정도로 모더나가 많이 올라오긴 했었는데 1년으로 봤을 땐 사실 아직 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추가적인 상승을 그럼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좀 해볼게요. 기술적 반등은 더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앞으로의 실적이 결국엔 모더나의 주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온다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할 것이다. 하지만 상당 부분 지금 주가도 예전 팬데믹 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수치거든요. 물론 기업 실적을 반영을 한다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아직 기술적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인 반등을 예측해 주셨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백신 개발하고 이런 업체들 꽤나 많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적으로 있고 이런 종목들도 좀 비슷하게 실적이 괜찮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을 발표했죠. 네네. 발표했는데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은 발표했어요. 하지만은 뭐 증권사 측에서는 오히려 목표가를 하향하는 뭐 맞아요. 리포트가 네. 나오기도 했는데 그 다음 날이죠. 실적 발표한 다음 날. 뭐 워낙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30만 원 후반 거의 한 39만 원이 최고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65% 이상, 거의 7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거 주식도 기술적 반등 뭐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요 상승을 하면서 네. 지금 조금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맞아요. 주가 상승했던 거는 모더나 노바백스가 상승한 거랑 같이 그때랑 공교롭게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개별 주식, 개별 섹터의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라간다라고 보면은 뭐 일정 부분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페이팔도 좀 함께 볼게요. 페이팔도 보니까 9% 이상 굉장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엘리엇의 지분 매입 소식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추가적인 지금 호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페이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번에 이제 엘리엇 지분 매입했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요. 네. 뭐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지금 주가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핀테크 업체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주가는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대부분 미국 주식도 차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맞아요. 하방은 이제 주식시장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계속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뭐 나스닥이나 뭐 지수 밀리면은 뭐 같이 좀 밀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수와 연동이 되겠지만 뭐 나스닥이나 기술주들 위주에서도 그러면 좀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요? 페이팔 같이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좀 해보는 게 그렇죠. 괜찮을까요? 지금은 그런 쪽이 제일 좋아 보여요.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뭐 가령 예를 들면 메타라든가 네. 아마존도 많이 빠졌고 뭐 낙폭과대 종목이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오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가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증산량을 결정을 했는데 증산량 자체는 절대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유가가 이제 90달러에서 완전 초반까지 왔거든요. 네. 여기 지지선 테스트하고 다시 하방으로 깨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어제 뭐 이제 뭐 증산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지만은 네. 재고가 소폭 증가했다는 소식에 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뭐 거의 WTI 기준으로 4% 하락했죠. 지금 뭐 90달러에 딱 와 있는데 90.6달러로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 당연히 뭐 이 밑으로 당연히 더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단은 조금 더 빠지는 거 보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그럼 좀 사실 어제 좀 빠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는 오르더라고요. 굉장히 견조하게. 그래서 오늘 흐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일정 부분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긍정적인 출발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은 뭐 많이 저는 여기서 뭐 더 이상 어떻게 본다면 2,500을 강하게 뚫고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뭐 조금 상승하더라도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 전까지 네. 그 정도 선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옵션 만기일 이후 전후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주가는 뭐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선반영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한 것으로는 보고 있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어제 뭐 4천억 좀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도 뭐 시초가는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오늘이랑 내일 이렇게 카카오랑 네이버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플랫폼 기업들이 어제 굉장히 막판까지 들어 올렸었거든요. 사실 시세가 좋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카카오 뭐 물론 같이 움직일 거예요. 물론 같이 움직일 네.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네이버가 조금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굳이 차트로 따지면은 월봉상으로는 일봉 말고 월봉상으로 지금 바닥 다지기 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네이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까지 의견 좀 여쭤봤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도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표들도 확인이 됐고요. 여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시장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 기술적인 반등이 앞으로 조금 더 랠리를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 삼으셔서 포트폴리오 손질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